자, 10번 봅시다. 10번. y는 x-1분의 2x 플러스 1. 요 그래프의 치역이 2부터 5까지인 범위를 구하랍니다. 그러면은 우선 뭐 치역이고 뭐고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되겠지 먼저. 그럼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2x 플러스 1을 x-1로 나눌 거예요. 그러면은 몫이 2고 나머지가 3이니까 난 이제부터 이 y라는 식을 x-1분의 3 더하기 2라고 쓸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1과 2가 의미하는 게 점근선이었지. 점근선의 x가 1이고 y가 2인 상황이야. 그림을 그려봅시다. 자, 1,2에서 점근선의 중심이 지나가고 y가 플러스니까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야 되겠지.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치역의 범위가 2부터 5까지라고 돼 있어. 문제 치역 y의 범위가 2부터 5까지라 했거든. 그럼 무슨 얘기냐면 y 값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부터 여기까지 이것만 정답으로 치겠다는 뜻이야. 그럼 y가 5일 때는 그때 x 값이 얼마일까? 대입해봐야지. y의 5를. 그럼 시간관계상 바로 정답을 얘기해주면 x 값이 2가 나올 거야. 자, 그러니까 치역의 범위가 2부터 5까지가 되게 하려면 우선 x는 2여야 돼. 자, 그 다음에 2부터 5까지는 그림이 여기를 말하는 거지. 그럼 그 x가 어디까지 갈까? 끝까지 가겠지. 그래서 정답이 x는 2보다 크거나 같다 인 겁니다. 2부터 시작되는 거니까. 10번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느냐 그 문제지. 자, 그러면은 다음 페이지 21번으로 넘어갑시다. (21번) 21번은 다른 게 아니고 요것 때문에 그래요. gfx가 x다. 여러분 합성을 했더니 요 안쪽에 있는 x가 튀어나왔어. 합성을 했더니. 그럼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이 말이 의미하는 게, 자, f라는 함수하고 얘랑 상극이라고 말할 수 있는 역함수하고 합성이 되잖아?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게? f하고 합성 역함수가 만났어.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난다 했을까? 1대1. 1대1. 1대1은 좀 어울리지 않는 말인 것 같고, 쉽게 말해서 없어져 둘이. 왜냐면 완전 상극이거든 둘은. 그러니까 이거야. 합성함 일반 함수를 거꾸로 하는 게 역함수야. 그치? 자, 그러니까 일반 함수하고 역함수랑 서로 만나면 둘이 지워지는 거야. 그럼 둘이 지워지면서 누가 나갈까? 얘가 그대로 밖으로 나오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 봅시다. f 합성, f 역함수를 하랬는데 이 x값에 누구를 집어넣을 거냐면은 2x 더하기 1이라는 애를 집어넣을 거래. 그럼 내가 이걸 식으로 쓰면은 f 합성 f 역함수의 2x 플러스 1이야. 그럼 식이 너무 복잡하니까 이거 어떻게 하지 싶을 텐데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 f랑 f 역함수가 지워지니까 2x 플러스 1이 답으로 나오는 거야. 자,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게 뭘까? g랑 f랑 합성을 했더니 안쪽엔 x가 그대로 나왔대. 이 말은 f랑 g랑 서로 역함수 관계란 뜻이야. 그러니까 21번 문제는 fx를 역함수 해주면 오른쪽에 있는 gx가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을 이렇게 어렵게 쓴 거야. 자, 얘 때문에 보자고 했어요. 21번은
자, 그럼 이제 24번을 합시다. 24번 하고 여러분 더 이상 질문할 게 없으면은 넘어갈 겁니다. 자, y는 x-2분의 1 더하기 3 이 그래프가 있는데 여러분 요 문제는 좀 잘 좀 봐줍시다. 이거 잘 좀 봐봐. 중요한 문제야. 아까 저기 내가 풀어주긴 했는데 심상치 않았지 문제가. 자, 그래프를 좀 그려볼게요. y축, x축을 그리고 x가 2, y가 3이야. 자, 그 다음 k가 플러스인 걸 보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야. 여기까지 됐죠? 근데 문제에서 x가 2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사실 왼쪽은 안 그려도 돼. 안 그려도 되는데 그냥 그려봤어요. 자, 문제에서 이 그래프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있대. 그럼 여기 p가 막 움직이고 있는 거야. 그럼 내가 대충 p를 여기다가만 잡아볼게. 오케이? 자, p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a라고 하고 y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b라고 한대요.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거는 PA의 길이에다가 PB의 길이를 더했을 때 최소값이야. 오케이? 근데 여러분 최소값이죠. 최소값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 여러분이 지금 할 수 있는 것 중에 2개밖에 안 보였어. 여러분은 최소값 문제 푸는 방법을 2개밖에 몰라. 첫 번째가 뭐냐면 2차 함수. 그 다음 두 번째가 산술평균, 기하평균이야. 세 번째는 미적분인데 그건 안 배웠으니까 나올 일이 없겠지. 여러분 이번 시험에선 얘가 많이 나올 거야. 얘가 많이 나올 거야. 왜냐하면 얘는 명제 단원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거든. 기억나시나요? 산술기하 공식을. 자, x 플러스 y 2루트 xy 이게 산술기하 공식이었어. 여러분 사실 외워야 되는 공식이 2개야. 산술기하고 코시-슈바르츠라는 애가 있었거든. 근데 내가 코시-슈바르츠는 그냥 넘어가 버렸어. 내가 왜 그냥 넘어갔냐면은 산술기하라도 제대로 깨우쳤으면 하는 마음에 코시-슈바르츠는 그냥 아예 하지도 않았어. 나와봐야 내신에서 한 문제 정도? 시험 보기 전에 그냥 보면 돼. 자, 근데 얘는 안 그래요. 얘는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거든. 자, 시작을 해봅시다. PA의 길이를 한번 나타내 볼게. 여러분 P가 지금 몇 컴마 몇인지를 모르니까 내가 A 컴마라고 해볼게. 그러면은 x에 a를 집어넣으니까 y좌표는 a-2분의 1 더하기 3이 될 거야. 그렇죠? 근데 PA 길이가 누구지? 점 P의 y좌표야. 그 얘야 얘. 얘가 PA의 길이야. 그 다음 PB의 길이는 점 P의 x좌표거든. 그래서 A야. 여기까지 됐나요? 여기가 PA의 길이인데 그게 y좌표란 뜻이야. P의. 오케이? 진짜 오케이? 자, 그럼 PA는 누구야? a-2분의 1 더하기 3이라는 y좌표고 PB는 x좌표 A가 되는 거야. 자, 그럼 식을 써볼게요. PA 더하기 PB는 A 더하기 a-2분의 1 더하기 3이 되겠지. 자, 그러면은 여러분 산술기하 이거 한번 써봅시다. 여기서부터 이제 잘 봐. 산술기하를 쓸 건데 산술기하를 하려면은 x 플러스 y 그리고 걔네들을 곱해서 루트 값에 집어넣어줘야 되거든. 여기 3을 얘한테 줄게. 그래 산술기하를 하려는데 여러분 얘를 산술기하 한번 내보자. 얘를. 그러면은 a 더하기 a-2분의 1 산술기하 하면은 2루트 a 곱하기 a-2분의 1이거든. 얘들아 이거 계산이 되니? 계산이 안 되지. 그럼 산술기하가 원래 이렇게 계산이 안 되는 애였을까? 아니야. 산술기하는 계산이 돼야 돼. 자, 뭔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보자. x 플러스 x분의 1을 산술기하시오. 그러면은 2루트 x 곱하기 x분의 1이 나와야 되거든.
그럼 이렇게 딱 x가 싹싹 지워져야 깔끔하게 산술기하가 됐는데 얘는 안 되고 있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얘가 이런 식으로 약분이 되도록 문제를 어거지로 변형시켜줘야 돼. 자, 그래서 어떻게 변형을 시킬 거냐면은 얘가 a 빼기, 얘도 a 빼기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a한테 빼기 1을 억지로 주는 거야, 얘한테. 그리고 뒤에 있는 식을 그대로 a-2분의 1 더하기 3으로 쓰는 거야. 그리고 나는 이제 얘를 산술기할 거야. 자, 그런데 가만히 있는 식에다가 내가 빼기 2를 해버렸네? 이러면 안 되지. 그럼 어떻게 해? 2를 더해주면 되지. 그래서 뒤에 더하기 1을 해주면은 이제 균형이 맞는 거야. 됐어요? 그럼 이제 이 빨간 색깔 동그라미 친 애를 산술기하 해보자. 그럼 a-2 더하기 a-2분의 1 얘를 산술기하면은 2루트 a-2 곱하기 a-2분의 1이 돼.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아주 깔끔하게 a 빼기 2가 서로 약분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은 결론. 얘의 최소값은 얼마야? 2가 되는 거지. 약분이 됐으니까. 이 빨간 색깔 동그라미 친 애가 얼마? 2가 되는 거야. 그럼 얘의 정답은 얼마? 최소값? 2 더하기 3 더하기 2가 되는 거지. 그래서 7이 정답입니다. 자, 24번은 유리함수만 알아서는 안 돼요. 명제까지 알아야 되는 문제라서 선생님들이 안 좋아할 수가 없겠지, 이런 문제들을. 넘어갑시다. 정리가 다 됐으면 오늘은 이제 92페이지 무리함수를 볼 겁니다. 여러분 이제 함수 마지막이야. 이거 하면은 지긋지긋했던 그 함수 랠리가 끝납니다. 조금만 참읍시다. 근데 얘들아, 생각보다 유리함수가 그렇게 뭐 엄청나게 어렵지 않죠? 생각보다. 그러니까 그림만 그리면 되잖아. 점근선 찾고 얘가 이렇게 그려지는지 이렇게 그려지는지 걔만 그려주고 나면 문제가 뭐 다 풀리진 않아도 한 60, 70%는 풀리는 것 같아. 무리함수도 그래요. 무리함수도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는지만 대충 파악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풀이가 속전속결일 거야. 자, 오늘은 무리함수를 알아봅시다. 유리함수 몰라도 무리함수 푸는데 전혀 지장 없으니까 잘 들어봅시다. 무리함수를 하기 전에 여러분이 배워야 하는 건 무리식이에요. 자, 무리식. 무리식이 뭘까? 유리식 반대가 무리식이겠지. 유리식은 여러분 정의가 이랬어. 잠깐 복습을 좀 해보면은 y는 다항식 분의 다항식으로 표현이 되면 얘가 유리식이었어. y는이 아니지. 이건 유리함수지. 다항식 분의 다항식으로 표기가 되면 이거는 유리식이었어요.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1분의 x제곱 플러스 뭐 2x 이거 다 유리식이에요. 왜냐면 여기가 1차, 2차식이잖아. 다항식이라는 거는 1차, 2차, 3차, 4차 이런 그 몇 차 식들을 의미하는 거거든. 자, 그러면은 뭐 1분의 x 더하기 1 얘도 그러면은 유리함수일까? 맞죠. 왜냐면 다항식이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얘는 이제 x 플러스 1이었는데 여기다 이제 y는을 붙이면 얘가 유리함수가 됐었잖아. 유리식을 함수화 시켰다고 해서 유리함수라 부르는데 여러분 얘는 다항함수지. 쉽게 얘기해서 1차 함수지. 1차 함수. 그럼 1차 함수이면서 유리함수일 수 있었던 거야. 자, 그런데 얘는 다항함수이진 못하지. 1차, 2차 함수가 아니니까. 그래서 얘는 다항함수가 아닌 그냥 유리함수인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유리함수는 범위가 되게 커요. 여기 안에 이제 1차, 2차, 3차 함수가 있고 그냥 x분의 1 같은 분수 함수도 있고 그런 거야. 알겠죠? 근데 이걸 의문 삼는 애들이 있어. 그 다항식의 의미를, 다항의 의미를 아는 애들은 항이 많으면 다 다항함수 아닌가? 그러면 이것도 x 플러스 1분의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분의 2x니까 이거 항이 두 개니까 다항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다항이라는 건 분모가 다항식으로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분모가 있으면 안 돼. 분모가 쉽게 얘기해서 x에 대한 식이 분모에 있으면 걔는 다항함수라 말할 수 없어요. 알겠죠? 네. 자, 그럼 이제 유리식은 이만큼만 얘기하고 무리식으로 가봅시다. 무리식은 식에 무리, 즉 근호가 있어야 돼. 그럼 y는 루트로 이루어져 있으면 다 무리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아니에요. 그렇진 않아요. 왜냐면은 얘들아, 이거 y는 루트 2x 이거 무슨 함수게? 이거 1차 함수야. 다항함수야. 다항함수. 그럼 이걸 무리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루트가 있긴 하지만 얘를 무리식, 무리함수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 얘들아, 함수는 무조건 누구 기준이냐면 x 기준이야. 그러니까 x가 분모에 있다. 그러면 유리함수고 x가 루트에 둘러싸여 있다. 그러면 그때는 얘한테 무리식이라는 칭호가 주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루트가 있다 해서 그냥 무조건 다 무리함수가 아니야. 이 루트의 범위가 x에까지 미치고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럼 다시 써봅시다. 이 무리식은 누구냐면 x에 대한 식이 근호로 둘러싸여 있으면 이걸 바로 무리식이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그리고 얘가 y는으로 표현이 되면 무리함수라고 쓸 수 있겠죠. 알겠죠? 네. 근데 여러분, 무리식이 나오면 우리가 꼭 해줘야 되는 게 있어. 수학은 이상하게도 분모에 루트가 있잖아. 그럼 진짜 발작을 해. 루트가 분모에 있다? 그럼 난리가 나. 루트 2분의 1 이걸 그냥 보는 꼴이 없어. 그래서 꼭 우리가 무슨 짓을 했었냐면은 유리화를 했었거든. 무리식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루트 x-1분의 이렇게 있잖아. 그럼 발작을 해 막. 그래서 루트를 이 분모에서 빨리 없애버리라고, 얘를 빨리 유리화시키라고 막 그러거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도 루트 x분의 1 막 곱하고 그럴 거야. 유리화 한다는 건 미리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 근데 여러분이 뭐 유리화를 모르지는 않으니까 얘는 그냥 이 정도만 얘기하고 바로 무리함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거 이제 할 때 유리함수를 꼭 내가 같이 설명을 하는데, 그리고 유리함수에는 조건이 있었어. 어떤 조건이 있었냐면은 x에 결코 들어갈 수 없는 숫자, 그리고 y에 결코 들어갈 수 없는 숫자가 있었거든. 혹시 기억하시나요? y는 x-p분의 k 플러스 q, 얘가 이제 유리함수의 기본형이거든. 그럼 여기에 우리가 x에 꼭 집어넣을 수 없는 숫자가 있었어. 그게 누구였을까? 그치? 야, 지난 시간에 안 왔는데 얘가 대답을 하고 여기 가만히 있으면 어떡해, 얘들아. x에 p가 들어갈 수가 없었지. 다 알죠? 네. x에 p가 들어가면 분모가 0이 되니까 식이 깨져버린단 말이야. 그리고 y에는 들어갈 수 없는 애가 누구였을까? q였어, q. 그치?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x에 내가 누구를 집어넣어도 q를 만들 수가 없거든. 그래서 x에 들어갈 수 없는 p, y에 들어갈 수 없는 q, 걔를 우리가 뭐라 불렀냐면 점근선이라 불렀었지. 그게 유리함수의 조건이었어. 내가 자꾸 조건 하는데 이 조건이 뭐냐면 x에 들어갈 수 없는 애들을 말해. x에 들어갈 수 없는 애들. 그럼 이 식에서 x에 들어갈 수 없는 애는 p 하나였어. 자, 그러면 무리함수에서는 x에 들어갈 수 없는 조건이 누구일까? 우리 한번 그걸 알아봅시다. y는 x-1의 루트. 이게 내가 우선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간단한 식을
예시로 들어줄게. 그 다음에 이제 정의를 내릴게. 시작부터 정의하지 않고. 여러분, 요 x 값에 혹시 들어갈 수 없는 수가 있는데 누가 있을까? 아무거나 한번 얘기해보자. 2는 들어갈 수 있어요. 진짜 아무거나 얘기해봐. 0은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럼 왜 여기에 0을 집어넣을 수 없을까? 네, 맞아요. 여러분, 이 루트가 안쪽에 음수가 형성이 되잖아? 그럼 안 돼요. 그러니까 루트 내부가 음수가 되면 안 돼. 그러면 이제 애들이 여기서 좀 자기가 아는 이제 지식을 뽐내지. 자,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면 안 된다고 했거든? 근데 그 루트 안에가 음수인 애나 안다. 그건 허수라고 한다. 그럼 허수라는 애가 존재하는데 왜 이 x에는 음수가 들어가면 안 돼요? 0이 들어가면 안 돼요? 이제 이렇게 반문을 하거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게 함수야. 함수는 x축과 y축에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걸 함수라고 하거든. 근데 여러분, x랑 y축이라는 이 함수 좌표 평면은 무조건 실수책이야. 그러니까 실수 범위에서만 일어나는 일들이야. 허수가 가상의 숫자거든. 함수에는 가상의 숫자를 표현할 수가 없어. 이 좌표에다가 i를 쓸 수 없다는 얘기야, 한마디로. 그래서 함수 단원에서는 허수가 존재하지 않아요. 여기서는 루트 마이너스 1이 얼마니? 라고 물어보면 이건 없는 숫자예요 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물론 방정식에서는 얘가 i지. 근데 함수에서는 절대 아니야. 알겠죠? 요거 잊지 맙시다. 자, 그렇기 때문에 무리함수에서는 x에 들어갈 수 없는 값이 누구냐? 루트 내부를 마이너스가 되게 하는 걔가 x에 들어갈 수 없는 값인 거야. 여러분, 요것만 기억합시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정의를 내려봅시다. 유리함수의 기본형이 이거였던 것처럼 무리함수에도 기본형이 있어. 자, 뭐냐면 y는 a 루트 x 플러스 b 더하기 c. 얘가 이제 무리함수의 기본형이거든. 근데 아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책에서는 얘를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책에서는 무리함수의 기본형이 이렇게 돼 있거든. y는 미안해 이거 이렇게 쓰면 안 돼. 얘거든. 소리.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책에서는 루트 a의 x 마이너스 p 더하기 q라고 써놨는데 난 이거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무리함수의 기본형을 놓거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쓴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요 아래 거부터 먼저 얘기를 해볼게. 이 아래에는 이제 뭐가 허점이냐면 루트 앞에가 마이너스일 때를 고려하지 않은 거야.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일 때 또 그림이 다르거든. 그러니까 나는 그것까지 이제 고려해서 여기 a를 쓴 거니까 그런가 보다 하세요. 자, 시작을 해봅시다. 얘가 이제 무리함수의 기본형이야. 그럼 여러분, 항상 이제 무리함수에서 a가 맞는 것, b와 c가 맞는 역할, d가 맞는 역할이 뭔지를 알아야 돼. 오케이? 자, 그런데 이제 이 책에 나오는 단어랑 좀 다르게 내가 설명을 할 테니까 여러분 좀 들어보세요. 자, 먼저 첫 번째, 무리함수의 조건이야. 여러분, 무리함수의 조건이 뭐였지? 루트 내부가 절대로 음수가 되지 않게 하는, 그게 무리함수의 조건이었어. 오케이? 자, 그러니까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거나 0은 될 수 있지, 루트 내부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이게 무리함수의 조건이야. 자, 그러면 이제 c랑 b를 옆으로 넘기면은 이게 x가 마이너스 이제 b분의 c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거든. 그러니까 얘가 x의 그림이 그려질 수 있는 정의역의 범위인 거야. 쓰지 마세요. 여러분이 얘를 공식으로 암기하면 머리가 터져버릴 거야. 그래서 문제 풀 때 내가 얘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보여줄게. 아무튼 조건은 이렇습니다. x에 들어갈 수 있는 범위는 루트 내부가 마이너스가 되지 않게 하는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가 무리수의 조건이야. 자, 그 다음 두 번째, 무리함수에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시작점이야.
이거는 내가 쓰는 표현이니까 책에는 없어요. 무리함수의 그림을 그릴 시작점,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방향이야. 우리 부등식 수업할 때 내가 시작점, 끝점, 방향 얘기를 했었는데 약간 그거랑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이 무리함수에서 A, B, C, D가 각각 의미하는 역할들이 시작점과 방향을 의미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칠판에다가 A, B, C, D의 역할에 따라서 그림이 어떻게 되는지 쫙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y는 루트 x 마이너스 1 얘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 얘부터 여러분 여기서 이 y는 루트 x라는 건 무리함수를 의미하거든. 근데 이 무리함수를 하기 전에 그래프의 개형이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여러분들한테 좀 먼저 보여줄게. 사실은 우리 그 무리함수가 만들어지게 된 경위를 좀 알아야 되는데, 이 무리함수가 누구냐면은 사실 2차 함수의 역함수야. 이게 대체 뭔 소리냐? 자, y는 x제곱이라는 함수가 있었어. 이거 2차 함수죠. 나한테 자 이거의 역함수를 구하시오라는 미션이 주어진 거야. 우리 역함수 한번 구해볼까? y는 x제곱의 역함수는 x는 y제곱이지. 내가 아까 이제 질문할 때 풀어줄 때마다 얘들아 모든 y 역함수는 y는 뭐뭐뭐 형태로 표현해야 돼 라고 해서 이제 이걸 y는 뭐뭐뭐 형태로 바꿔볼게. 자, 그럼 얘가 y는 루트 x 아니면 y는 마이너스 루트 x로 표현이 돼야 합니다. 오케이? 자, 우리 이거 이제 그림을 좀 그려볼까? 편의상 우리 플러스만 먼저 봅시다. 플러스만. y는 루트 x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자, 먼저 우리가 y는 x제곱 그림을 좀 그려야 될 필요가 있어. 얘가 이제 y는 x제곱 그래프거든. 네? 근데 이제 이거를 이 y는 x라는 1차식으로 대칭이동 시킨 게 역함수였었지. 기억이 새록새록 나시나요? y는 x로 대칭이동 시킨 게 역함수였어. 그러면 이 함수를 내가 y는 x로 대칭이동 시키면 누가 만들어지냐면은 얘가 만들어져. 오케이? 자, 그래서 이 y는 루트 x라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완만하게 휘어져 있는 그래프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굳이 역함수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직접 x에다가 숫자를 대입해 보잖아. 그러면은 얘가 좀 완만하게 그려진다는 걸 알 수 있어. 이번에는 숫자를 직접 대입해 볼게요. 자, x에 0을 대입하면 y 값은 0이야. 그래서 0,0. 그 다음 x에다가 1을 대입하면 y가 1이야. 그래서 1,1. x에다가 4를 대입하면 그제서야 y가 한 칸 올라가. 그래서 4,2야. 하나만 더 찍을게. x에다가 9를 집어넣으면 9가 여기거든. 이때 y가 한 칸 올라가게 돼. 그래서 9,3이 돼. 그래프가 엄청 밋밋하게 올라간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알 수 있어. 무리함수는 완만하게 올라가는 그래프라는 거를.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거 그려봅시다. 자, 1단계. 먼저 이 무리함수의 그래프의 조건, x의 범위를 파악해야 될 필요가 있어. 여러분, x의 범위가 어떻게 그려질까? x-1이 누구보다 커야 되지? 0보다 크거나 같아야지. 아까 루트 안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됐잖아. 그러니까 x의 범위는 먼저 x-1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즉,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여야 돼. 이게 무리함수 할 때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작업이야. 어떤 무리함수를 그리든 간에 x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지를 반드시 파악해야 돼. 자, 다음 두 번째. 2단계가 뭐냐면은 시작점이야. 시작점 찾는 방법은 진짜 쉬워요. 뭐냐면 이 루트 내부가 0이 되게 하는 곳이 이 문제의 시작 지점이야. 어딜까?
어디지? 여기를 0이 되게 하는 게 1이지. 그래서 x값이 1인 곳이 시작점이야. 오케이? 그럼 x에 1을 집어넣으면 그때 y값이 얼마야? 0이지. 그래서 1,0이 얘의 시작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 세 번째가 방향인데, 방향은 내가 좀 설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 얘들아, 수학은 항상 기준이 오른쪽이 플러스고 위쪽이 플러스거든. 어떤 그래프나 그래. 그래서 우상향이 기본 그 방향이야. 그래서 y는 플러스 루트 플러스 x잖아. 그럼 x 앞에도 플러스고, 그러니까 루트 내부도 플러스고 루트 외부도 플러스. 이럴 때는 우상향 그래프를 띄워.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때 루트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위로 블룩 이렇게 올라갑니다. 알겠죠? 그래서 방향이 뭐냐면은 우상향이야. 오케이? 그리고 그래프는 항상 완만하게 올라가야 돼요. 자, 그럼 이제 그림을 그려볼까? 그림을 그려볼까요? 자, 좌표평면을 이렇게 그리고 나서 x의 범위가 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여기 1을 딱 찍고 그림이 이쪽만 그려져야 되는 거야. 얘를 기준으로 오른쪽에만 그려야지 왼쪽에는 그림이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자, 그럼 시작점이 어디죠? 1,0. 여기가 이 그래프의 시작 지점이야. 그래서 그릴 때 어떻게 그리라고? 우상향. 이렇게 그리면 끝이에요. 오케이? 우리는 그래프를 막 되게 정교하게 그릴 필요가 없어. 좌표 막 찍어가면서 그래프의 방향이 어디로 가는지만 파악할 수 있으면 됩니다. 됐죠? 그러면은 무리함수의 그림을 이제 막 그리기 시작한 거야, 우리가. 자, 그럼 또 다른 연습을 해봅시다. 자, 이번에는 식을 조금 변형시켜 볼게. y는 3x-6 더하기 2라고 해볼게. 이렇게 식이 조금 복잡해졌지? 네. 자, 1번 x의 범위가 어떻게 될까? x의 범위가 어떻게 되지? 그치? 막 계산이 되죠 지금? 3x-6이라는 애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이게 x의 범위죠. 그럼 계산을 해보면 x는 2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그럼 그림을 그릴 때 2의 왼쪽에는 그림이 있으면 안 된다는 의미지. 자, 2단계 시작점이야. 시작점이 어딜까요? 자, 아까 루트 내부가 0이 되게 하는 곳이 시작점이라고 했었지. 그러니까 얘가 0이 되게 하는 곳은 2지. 그치? 그래서 시작점은 2,입니다. 요거랑 시작점이 항상 똑같네. 네, 대체적으로 그래. 자, 그럼 x에 2를 넣어봅시다. 그럼 그때 y값이 얼마일까? 2지. 그치? x가 2일 때 시작점인데 그때 y값이 2란 말이야. 그러니까 2,2가 시작점인 거야. 이렇게 붕 뜰 수 있어. 자, 그럼 세 번째 방향이야. 이제 여기서부터 헷갈리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방향을 결정하는 애가 누구냐면은 이 루트 앞에 있는 여기의 부호랑 그 다음이 누구냐면 x 앞에 있는 부호야. 여기. 오케이? 그러니까 루트의 앞부분하고 x의 앞부분이 부호를 결정하는 애야. 그 방향을 결정하는 애야. 걔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에 따라서 그림이 이쪽으로 그렸다 저쪽으로 그렸다 이럴 거야. 그럼 아직은 또 플러스니까 얘는 기본 우상향이 되는 거야. 자, 이제 그림을 그려볼까요? 자, x가 2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여기 2의 오른쪽에다가 그림을 그릴 거야 이제. 자, 근데 시작점이 어디라고? 2,2 여기야. 2,2 여기가 시작점이야. 그럼 여기를 시작점으로 해서 어느 방향으로? 우상향. 그럼 얘를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할만하지? 네. 지금 이 두 가지 그림을 그리면서 나의 목적은 여러분이 x의 범위하고 시작점을 잘 찾았으면 하는 거야. 방향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 거고 시작점하고 x의 조건만 구할 수 있으면 사실 무리함수의 대부분은 다 한 거라고 보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방향을 알아봅시다.
자, 무리함수의 기본형을 보자. y는 a의 루트 bx 플러스 c 더하기 b라고 했는데, 얘들아 여기 알파벳이 4개나 있어가지고 우리 어질어질했잖아.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결국 b랑 여기 c 이런 애들은 시작점 담당인 거야. 공식을 알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시작점 담당인 거야. 자, 그러면 이제 CD는 그렇다 치고 A랑 B가 누구야? 얘가 바로 방향 담당인 거야. 오케이? 얘가 방향 담당인 거야. 자, 그럼 봅시다. Y는 A 루트 BX. CD는 시작점 담당이니까 그냥 갖다 버리고 A, B만 한번 중점적으로 알아보자. A부터 해볼게. A가 0보다 클 때랑 A가 0보다 작을 때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는지 봅시다. 여러분, 그 X축과 Y축을 기준으로 봤을 때 A가 만약에 플러스 값이잖아? 그러면 Y의 자체적인 값이 플러스게 마이너스게? 아니요, 알 수 있어요. 자, A가 플러스잖아? 그러면은 뒤에 B가 뭐 플러스건 마이너스건 간에 이 Y 값은 플러스여야 될까? 마이너스여야 될까? 반드시 플러스여야 돼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자, 여러분, 이 루트에 이 내부에다가 너네들 넣고 싶은 숫자 아무거나 막 집어넣어가지고 얘를 음수가 되게 만들어봐. 얘를 음수가 되게 하라는 게 아니라 값 자체를 음수가 되게 만들어봐. 가능? 불가능이야. 루트는 그 값 자체만으로 이미 양수인 애야. 루트는 절대로 음수가 될 수 없어. 내가 여기다가 어떤 숫자를 집어넣든 간에 얘가 마이너스가 되게 하지를 못해. 오케이? 자, 그럼 그렇다는 거는 루트라는 그림은 플러스 값에 항상 그려져야 되겠지. 맞아요. 그래서 그냥 y는 플러스 루트 3x, y는 플러스 루트 얼마 이렇게 만들어 놓잖아. 그럼 이 모든 그림은 전부 다 이 위쪽에 그려져야 돼. 플러스니까. 자, 그런데 그런 a 값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거야. 자,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가 들어가면 그때는 결과값이 모두 다 뭐가 될까? 마이너스가 되겠지. 그쵸? 자, 요게 이제 이해가 됐으면 시작을 해볼게. 자, a가 플러스면은 그때 만들어지는 모든 y값은 다 플러스일 거야. 그래서 그림이 이쪽으로 그려줘야 돼. 위쪽으로. 얘든 뭐가 됐든 다 위쪽으로 그림이 그려져야 돼. 알겠죠? 그런데 a가 마이너스 값이잖아? 그러면 모든 그림이 다 아래쪽으로 그려져야 돼. 이 방향으로. 알겠죠? 그럼 루트 앞에 있는 이 a가 담당하는 건 뭐냐면 그림이 위로 그릴 건지 아래로 그려질 것인지를 담당하는 거야. 알겠죠? 네, 하지만 여러분 이제 함수할 때 항상 우리를 괴롭히는 게 평행이동이잖아. 그럼 빨간색 그래프를 평행이동해서 내가 여기다가 그린 이 그림이 이제 막 이동이 돼서 물론 여기 이 x축의 밑에 내려올 수는 있어. 여기가 플러스인데도 이 그림이 이렇게 내려올 수는 있다고, x축 밑으로. 그래도 그 방향은 절대로 변하면 안 돼. a가 플러스일 때는 항상 위를 바라보면서 그림이 그려져야 돼. 알겠죠? a가 마이너스일 때는 항상 밑을 바라보면서 그림이 그려져야 되고. 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또 예시를 들어줘야지, 그러면. 그러니까 한 번만 제대로 해놓으면은 진짜 별로 어렵지 않아서. 제대로 해봅시다. 여러분 또 시작을 해봅시다. 1번 조건이 뭐지? x가 마이너스보다 크거나 같다지. 그치? 이제 중간 과정 스킵하고 빨리 할게. 얘도 x가 마이너스보다 크거나 같다야. 자, 2번 시작점이 어딜까? 마이너스 1,0이지. 얘도 시작점이 마이너스 1,0이야. 3번 이제 방향이거든. 자, 방향을 봅시다. 방향을 보면은 얘가
루트 앞에가 지금 플러스고 얘는 루트 앞에가 마이너스거든. 플러스면 항상 그림이 위쪽으로 그려져야 돼. 위쪽으로. 그러니까 내려 꺾이는 법이 없어야 돼. 무조건 위로 올라가야 돼. 자, 그런데 마이너스다. 그럼 얘는 그림이 밑으로 내려가는 방향이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려봅시다. 자, 우선 이 아이는 마이너스 1,0에 점을 찍어줘야 돼. 그리고 플러스니까 방향이 이쪽으로 올라가는 거야. 알겠죠?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니까 얘가 밑으로 내려가는 거지. 그래서 밑으로 이렇게 그려줘야 됩니다. 알겠죠? 이게 다야. 루트 앞에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는 위에 그려질 거냐 아래에 그려질 거냐 이걸 담당해요. 자, 그러면은 이 루트 내부에 있는 이 x 앞에 있는 b는 뭐를 담당하고 있을까? 자, 여러분 우선 이제 a는 그 루트 앞에 있는 거 다 냈으니까 혹시 말이야 내가 여기서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 그림을 그릴 때 방향이 이제 아래로 내려간다고 했으니까 그림을 이렇게 그리지 않고, 자 봐봐, 이렇게 그리지 않고 어떻게 그릴 거냐면은 이렇게 그렸어. 이게 가능? 불가능? 이렇게 그리면 어떡하지 내가? 근데 이렇게 그리는 게 맞을 때도 있어. 오케이? 자, 그러니까 이게 그림이 그려지는 게 굴곡이 완만하게 내려갈 수도 있고 이렇게 급하게 내려갈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얘가 맞는지 얘가 맞는지 이걸 담당하는 게 누구냐면 그게 바로 B야. 그래서 바깥에 있는 A랑 그 바깥에 있는 여기 A는 루트 앞에 있는 A는 사실 그냥 위에 그려진다 아래에 그려진다만 담당해서 조금 간단한 편인데 이 X 앞에 있는 B는 사실 그렇게 간단한 애는 아닌 것 같아. 알겠죠? 그래서 이제 B가 맡는 역할도 알아봅시다. 여기까지 하고 우리 다 가셨다 합시다. B까지만 할게. 자, 이번에도 연습을 좀 해봅시다. Y는 루트 X 플러스 1하고 이번에는 Y는 루트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알아볼게. 이렇게. 자, 또 똑같이 해보는 거야. 1번 조건이 뭐지?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얘는 조건이 뭐냐면 X가 1보다 작거나 같다야. 한 번도 없었던 왼쪽 범위가 드디어 나왔네. 얘 때문에 그래. 마이너스 때문에. 자, 2번 시작점이 어디냐면 마이너스 1,0이고 얘는 시작점이 1,0인 것 같아. 그치? 자, 3번 방향이야. 방향이 얘가 어디냐면은 플러스 플러스니까 당연히 이렇게 올라갈 거야. 그리고 얘는 방향이 어딜까? 올라가 내려가? 근데 이거부터 얘기해볼게. 올라가 내려가 얘는? 올라가는 애야. 왜냐? 루트 앞에가 플러스니까 올라가긴 해야 돼. 오케이? 그럼 얘는 그냥 우리 올라간다고만 써보자. 그리고 그림을 그려보는 거야. 1번 얘는 이제 여러분 쉽죠? 플러스 플러스일 때는 마이너스 1,0이 시작점이고 그림이 이렇게 그려질 거야. 얘는 그림이 어떻게 그려질까? 자, 우선 1보다 작아야 되니까 1에다가 이렇게 라인을 그려놓고 이 왼쪽에다가 내가 그림을 그릴 거야. 자, 그리고 시작점이 어디냐면은 여기 있지. 자, 이제 어떻게 그림을 그릴 거냐면 얘는 이 부분에서 위로 올라가는데 이렇게 올라가게 될 거야. 이렇게 올라가게 될 거야. 왜 얘가 이렇게 그려지는 걸까? 자, 보세요. 여러분, 이 그래프는 사실 누구냐면은 이 그래프의 대칭이동점이야. 대칭이동점. 여기 이제 두 학생은 당곡 같은 경우에는 원의 방정식하고 도형의 이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를 나랑 수업은 하지 않았지만 내가 수업할 때 이 도형의 이동은
그래도 짧게라도 한두 번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 역함수 얘기할 때도 했었고. 자, 여기 이 x라는 애가 마이너스 x로 바뀌었거든. 그럼 얘들아 이걸 우리가 무슨 대칭이라고 하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그래프에 집어넣으면 이걸 무슨 대칭이라고 불렀을까? 까먹었으면은 맞아요. 까먹었으면은 이거 그려봐야 돼. 여기가 x, y라는 점인데 내가 이 점 x 자리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은 거야. 쉽게 얘기해서 얘를 그냥 그래 2,1이라고 할게. 그럼 내가 x좌표를 음수로 바꿨어. 마이너스 2로. 그럼 얘가 어디로 가? 1로 가지. 여기가 마이너스 2,1이잖아. 그럼 여기를 다시 이제 xy로 바꿀게. 여기를 x, y라고 하면은 이쪽이 바로 마이너스 x, y가 돼. 자, 식에 있는 x를 마이너스 x로 변형시키잖아? 그러면 그 함수는 y축 대칭 함수가 돼. 자, 그러니까 이 y는 x 플러스 1이라는 그래프 x 자리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었지? 그럼 얘는 이 원래 식을 y축 대칭한 그래프가 되는 거야. 자, 얘를 y 대칭하는 거야. 그럼 이걸 기준으로 얘를 빙글 돌리면 이렇게 되겠지. 그치? 얘를 y축으로 빙글 돌리면 이렇게 빨간 색깔 그래프처럼 그림이 그려지는 거야. 그래서 얘가 왼쪽 위로 그림이 올라가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보자. x 앞에 있는 마이너스가 담당하는 건 뭐였던 거야? 왼쪽이냐 오른쪽이냐를 담당했던 거야. 오케이? 이 루트 앞에 있는 a는 누구의 방향? a는 누구의 방향? 이게 위로 가는지 아래로 가는지를 담당하는 거였고, 이 b가 담당하는 건 왼쪽인지 오른쪽인지를 담당하는 거였어. 자, 이렇게 보니까 좀 간단하죠. 네. b가 플러스면, 플러스는 항상 기준이 우측이야. 위로 우측이야. 그래서 a가 플러스일 때는 위로 간다. b가 플러스일 때는 오른쪽으로 간다. a가 마이너스면 아래로 간다. b가 마이너스면 좌로 간다가 되어야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처음 그래프가 익숙해지기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할 거야. 여러분 여기 그 92, 93페이지에 나오는 이 그림 있잖아. 여기 보면은 뭐 A가 얼마냐, B가 얼마냐에 따라서 이제 그림이 막 바뀌거든. 뭐 얘를 참조해도 되고, 이걸 굳이 외우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직접 그림을 그리면서 얘를 익힐 수 있으니까 좀 중간에 그 과정이 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무리함수는. 사실 유리함수는 이 정도로 복잡하지 않아. 이거 아니면 이거거든. 그치? 둘 중에 하나였지. 근데 무리함수는 이게 너무 많아. 그림이 그려질 수 있는 방법이. 그래서 얘는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빡센 거 하나만 예로 들고 끝냅시다. 우리 요거 한번 연습해 봅시다. 그냥 다 마이너스를 갖다 붙여봤어. 자, 1번. x의 범위가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x 플러스 4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x가 4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네요. 그렇죠? 여기 뒤에다 그냥 숫자를 하나 더 붙이자. 이렇게. 자, 그 다음 두 번째 시작점이야. 시작점은 4,3이네. 오케이? 그 다음 세 번째 방향을 볼게. 자, 방향은 우리 그림 그리면서 바로 알아볼까? 자, 우선 4,3이니까 얘는 4,3 여기에 점이 찍혀야 될 것 같아. x가 4, y가 3이야. 자, 그럼 시작을 해볼게요. 우선 루트 바깥쪽이 마이너스야. 자, 그러면은 얘들아 여기서 그림이 올라가야 돼? 내려가야 돼? 내려가야 됩니다. 내려가야 돼요. 그러면은 우선은 얘가 맞는 것 같아. 내려가는 거야. 밑쪽으로 그려야 돼. 그 다음에
x 앞에가 음수네요. 음수. 그럼 음수면은 왼쪽으로 가야 돼? 오른쪽으로 가야 돼? 왼쪽이지. 그치? 그러니까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면 안 된다는 뜻이야. 얘는 그림을 이쪽 방향이 되도록 그려줘야 됩니다. 이쪽 방향이 되도록. 오케이? 자, 그러면은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야 될까? 여기 점은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이 방향으로 그림이 그려져야 될까? 아니면 이 방향으로 그림이 그려져야 될까? 이제 결국엔 얘가 마지막 남은 과제거든. 어떻게 그려져야 될까? 자, 여러분, 그 무리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요거거든. 이제 이 함수의 가장 기본형이 얘거든. 그러니까 모두가 다 플러스일 때가 기본적인 형태야. 그럼 얘는 그림이 이렇게 그려졌겠지. 이렇게 위로 불룩 솟아 올라가 있는 이런 형태였을 거야. 자, 그런데 이 아이한테 x 자리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어서 얘를 대치기동시켰지. 그치? 그럼 얘를 대치기동시켰으니까 그림이 이쪽 방향으로 불룩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그치? 근데 이 루트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다는 건 얘는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집어넣었다는 것과 똑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에 음수가 붙었다는 건 얘를 x축 대칭, y축 대칭을 시켰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은 이 방향으로 갔던, 위로 불룩 올라갔던 애를 이쪽으로 x축 대칭을 시키면 이쪽으로 불룩 내려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림이 얘가 맞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는 게. 알겠죠? 네. 그래서 이 그래프의 최종 형태를 그려보면 4,3에서 시작해서 그림이 내려가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럼 마지막 미션. 얘가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가야 돼. 이거 두 개를 결정하는 애가 누굴까? 이 디테일을 결정하는 애가 누굴까? 유리함수에서도 디테일이 중요했지. 이 디테일을 결정하는 애는 항상 y절편이에요. 모든 함수의 디테일은 얘가 담당해. 그래서 여기 x에 0을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루트 4 더하기 3이라서 1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얘는 위로 올라가는 얘가 맞는 거야. 얘가.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무리함수 아주 골치 아프니까 우리 뒤에서 문제 몇 개 좀 같이 풀어봅시다. 자, 그럼 우리 잠깐 쉬었다가 뒤에 문제 봅시다.